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4% 정도씩 하락하고 있죠. 이틀을 합치면 10% 정도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 자, 주가는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보더라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매 구조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을 오늘 삼성전자에서 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난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그 개선된 그 상황이 됐지만 뭐 연평균 대비해서 계속해서 조금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실적에 대한 전환기가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한미반도체도 마지막 시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혹시 고가에서 물렸다, 아직까지 매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뭐 매도를 하고 뭘 하고 뭐 시세가 끝나고 뭐 AI 그 서버 관련된 뭐 내용으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주식 시장은요 정확하게 맞춰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하나 맞춰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쪽은 이슈, 그렇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931% 올랐다. 자, 지난해 1분기죠. 지난해 1분기는 적자로 전환되고, 그쵸? 하이닉스 기준에서 적자고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적자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제일 안 좋았던 아마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AI 쪽에 수요가 폭발한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굉장히 큰 폭의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었던 그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YOY 기준에서 바닥을 찍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다 거쳤다. 근데 그 확인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실적의 개선세가 첫 번째 개선세는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여기 보세요. 서프라이즈 실적이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밑에 보시면요. 보세요. 자, 반도체의 봄.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올렸다고 잠정 공시했다. 지난 1분기보다, 그쵸? 지난해 1분기보다 931%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5일 공시한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그쵸? 4분기에 비하면 매출은 4.75%, 영업이익은 134% 올랐다. 반도체 사업이 극도로 부진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매출은 11.37%, 영업이익은 931.25% 늘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HBM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체 시세가, 그쵸, 가격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첫 번째 적용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가가 형성되거나,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그 첫 번째 구간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를 해야 되고요. 내가 혹시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물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막 급하게 막 피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대되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미반도체를 이야기하면서 왜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주식시장은요, 하나의 종목이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한미반도체처럼 이런 진짜 큰 시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장기간 시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장기간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필요로 하는 조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10,000원 정도부터 시세가 시작하고 나서, 그쵸, 한 6개월 정도 상승 이 등락을 거쳐서 올라간 결과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6만 원 이후에, 자,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5개월 정도를 횡보하고 나서 다시 50% 정도의 추가 시세를 냈고, 바닥부터 봤더니 거의 한 10배 이상의 시세를 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엔비디아 올랐죠. 하이닉스 올랐죠.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과정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럼 실적에 대한 확인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왜? 자,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 실적 좋겠네. 하이닉스 실적 보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네. 그렇죠? HBM에서는 밀렸으니까.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HBM에 대한 그렇죠? HBM에 대한 수요는 올해까지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처리해야 되는 그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커졌고 비메모리 쪽에 대한 발전 속도는 조금씩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처리에 그 필요한 처리해야 되는 양 자체는 많아지니까 당연히 메모리 쪽으로 돌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대역폭에 대한 증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요. 지금 비메모리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나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 그렇죠? 가격대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 쪽을 매매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끌고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지금까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렇죠? 실적이 전환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전환된 걸 확인하고 나니까 주가는 이미 15배가 올라왔다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주가 상승에 대한 원리가 맞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바이앤홀딩이죠. 그렇죠? 바이앤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가도 된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제가 2주예요. 2주의 기간 동안 내가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까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요 두 개만 딱 눌러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원리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실제 제 계좌 수익이고요. 1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제 계좌 수익입니다. 96%. 2배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3개월 정도 만에 그렇죠? 24년도니까 3개월 정도 만에 낸 성과라고는 사실상 믿기 어렵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인증을 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건 당연히 주도주를 거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더 투명하게 인증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거래한 내용부터 보죠. 한양 디지텍입니다. 자, 한양 디지텍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이쪽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왜 그래요? 앞단에서 산업이 잘 돼야 뒷단에서 따라가는 후발주들에 대한 시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순환매라고 한다. 순환매라고. 세력들도 한쪽에서의 시세를 꾸준하게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원리를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좋아질 부분을 시세가 먼저 반영한다는 원리죠. 자, 보세요. 한양 디지텍 어저께도 거의 한 8% 9%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미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 정도의 추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분봉 타점을 보여드리면 어저께 제가 적극적으로 매매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시가 공략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고 공략 그리고 또 종가 부근의 공략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세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자, 보세요. 그렇죠?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어저께 제가 보시면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테스 이거 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왜 했을까요? 한미반도체가 강하니까. 그럼 왜 한미반도체는 매매하지 않나요? 한미반도체는 이제는 기준으로 활용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추자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로 연결되는
연관성이 지어진 그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양 디지텍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DI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매도한 결과 단기간에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보세요. 3월 달 19%, 22% 수익. 그리고 오늘 26% 수익.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한양 디지텍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어떤 종목입니까? 돌파 구간. 그렇죠. 돌파 구간에 계속 꾸준하게 제가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가격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그 순간 주식시장은 나한테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종목군이긴 하지만 자, 내용 보세요. 어떻습니까? 3일 동안 75%. 반도체지만 다른 종목을 봐도 동일하다는 거죠. HLB 같은 종목을 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렇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 근데 싸게 사는 구간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즉 가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한미반도체 실시간 타점까지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를 통한 다른 종목군을 매수했을 때, 그렇죠? 다른 그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수했을 때 내가 한미반도체 조정 구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번 달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 전략, 즉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된다는 거고 그 타점이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어떤 내용을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있어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타점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타점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고 봐야 된다. 거기서 뭐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악재들, 호재들이 뭐 특히나 뭐 미증시에 대한 변동치들이 전부 다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급락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사는지다. 그렇죠? 즉 올라가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호재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호재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급락이 나오겠지만 이미 올라가고 난 뒤에 급락이 나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복잡.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리고 이걸 타점으로 돌렸을 때는 올라가는 구간의 돌파 구간, 그렇죠?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돌파 구간의 공략을 한다는, 즉 신고가 돌파 구간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내가 매수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게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호재거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지 이런 걸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가격이 가장 먼저 빨리 반영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강한 종목이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고 그런 종목군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요. 지금 돌파 종목을 매수했을 때 4월달 5월달에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